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코너 심재월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찬물로 내려서 드시는 더치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더치커피는 찬물로 내리는 커피라는 용어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콜드브루라는 말로도 일상화되어 사용됩니다. 더치커피와 콜드브루는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동일한 커피인가 아닌가 하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더치커피는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오랜 시간 커피를 녹여낸다는 것이고요. 콜드브루는 커피를 대부분 많은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큰 통이나 또는 상업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별한 용기에 커피 가루를 담아두고 오랜 시간 우러내는 당금식의 커피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3, 4시간, 10시간, 때로는 10시간 이상까지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녹여내면서 오랜 시간 시간과의 싸움을 인내케 하는 그런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더치커피는 아주 보기 좋은 유리 용기에 이런 회전을 이해하는 고리 모양의 관을 타고 내려오게도 하고, 실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최근에는 도입되고 있습니다. 잘 녹여내기 위해서 진동을 주거나 커피를 담아둔 이 용기가 회전을 하면서 녹여내는 이런 방식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콜드브루, 더치커피라는 용어는 원래 차가운 커피를 찬물에 녹여내는 커피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커피는 최초에 뜨거운 물로 녹여내는 것들이 먼저 되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족이 커피가 나는 아라비아 지역, 예멘 지역을 장악하고 커피의 주인이 되고부터 유럽의 커피를 수출하기도 하고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이 커피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오랜 열망이 커피가 이렇게 금맥 같은 고가의 아주 귀한 것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유럽에서는 커피를 심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유럽에서는 커피가 자랄 수가 없었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온실까지 만들어서 커피를 재배하게 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식민지에 갖다 심으면서 커피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죠. 그 대표적으로 영국은 자메이카라는 섬나라에 해발 2000m 이상에서 좋은 커피가 나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란 커피는 영국 황실의 커피다, 여왕의 커피라고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황제의 커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식민지로 삼은 네덜란드는 이 막대한 커피 생산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면서 상업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가장 많은 커피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멘 지역에서 세계 생산량이 1위였지만은 식민지가 확보되고 커피를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에 커피나무를 심으면서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아시아가 최대의 생산지가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이 되고 네덜란드는 유럽으로 커피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의 선원들이 더치커피를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됩니다. 뜨거운 커피를 내려서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보관이 불가능하고 쉽게 상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던 중 찬물로 커피를 내려보니 보관도 더 오래 가고 또 쓰고 괴로운 맛들이 덜 녹여나더라는 장점 때문에 이 더치커피가 선원들에게 애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인들이나 또는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치는 네덜란드인들이 발견한 커피, 찬물로 내리는 커피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치커피는 장점이 많은 커피가 되었죠. 뜨거운 커피는 뜨거운 물로 내려서 성분을 많이 녹여내므로써 질라지는 온도는 그대로 그 여러가지 향미에 불쾌하고 역겨운 향미 또는 태운 커피의 쓴맛까지도 그대로 다 녹여난다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커피가 되었지만, 이 찬물로 내리는 커피는 쓴맛이나 괴로운 맛들이 상대적으로 찬물에 녹여내는 온도가
돌로교내무로 말미암아서 더 먹기도 좋고 커피를 고급 커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5시간, 10시간,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아주 귀한 커피가 되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때는 최근에는 이 더치커피는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콜드브루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더치커피는 카페인을 적게 녹여낸다는 주장과 또 일부에서는 오랜 시간을 내리기 때문에 카페인이 더 많이 녹여낸다는 논란을 일으키는 커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찬물에 카페인이 녹여내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카페인에 약한 사람들, 더치커피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디카페인 커피나 또는 이 카페인의 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카페인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물질입니다. 느슨하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리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머리에 맑음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이러한 카페인이 저질 커피로 말미암아서 장점들을 도리어 생두의 균의 문제나 또는 로스팅에서 태운 독성의 문제를 몸의 괴로움이나 불편함이나 잠들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이 카페인의 원인인 것으로 전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카페인은 상큼한 신맛의 크로겐산, 항산화 성분과 더불어 간의 독과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에 유익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콜레스테롤, 활성산소,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혈액 내의 염증 완화까지 시키는 아주 탁월한 물질로 최근에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카페인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카페인은 커피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부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커피 나무가 자라면서 해발 1000m 이상일 경우에는 아라비카 종이 생산됩니다. 해발 800, 600 낮은 저산지에는 로부스타가 생산되죠. 고산지의 아라비카 종들은 커피가 카페인이 1에서 1.8%, 그러면 아주 작은 양이 생산됩니다. 그렇지만 이 저산지의 로부스타는 이거의 배인 2.5에서 거의 4% 정도, 거의 배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로부스타가 사용되는 인스턴트 커피, 또 병커피, 캡슐 커피, 또 아메리카노의 블렌딩을 절반 이상 하는 이태리 업체나 또는 다국적 기업들, 실제로 카페인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가의 로부스타를 많이 섞을수록 카페인이 많은 이유는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를 해치는 해충들이나 균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곰팡이 독소가 나무를 해치고 서서히 말라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자생적으로 카페인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아라비카 종은 왜 카페인이 적은가 하면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에서 영평균 20에서 24도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받는 스트레스나 환경 조건이 저산지에서 나는 로부스타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보면 되죠. 저산지에서 고온 답습한데 병충해도 많고 실제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이 로부스타는 종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커피 녹병이 들어서 이 아시아 농장 자체가 전부가 커피 녹병으로 말라 죽어 갔을 때 이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들에서 이 로부스타를 가져다 심게 됩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소출이 많고 병충해에게 잘 견딥니다. 커피 녹병에 강한 로부스타를 갖다 심었고 녹차를 갖다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나 또는 이 아시아권이 녹차밭이 형성되게 되고 인도의 아래쪽에 스리랑카나 이쪽에도 실론티가 생기는, 아라비카 종이 견딜 수 없는 병충해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게 된 커피의 역사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라비카 종 100%를 쓴 커피라면은 커피 카페인이
전체 커피 한 잔에 100mg 로부스타를 섞은 커피나 또는 100%를 썼다면 이것에 최소한 1.5배에서 2배가 되겠죠. 더치커피에 들은 양이 첫째는 어떠한 재료를 썼는가, 두 번째 카페인이 녹아나는 조건에 있어서 뜨거운 물을 썼더니 녹아나는 커피의 수율이 20에서 22% 아니면 18에서 22%가 되더라. 제가 핸드드립 초보도 고수되는 방법의 두 번째, 피핸드드립의 수율과 농도라는 강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참조해보면 커피 추출에 대한 이해를 더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물로 커피를 내릴 때 실제로 뜨거운 물로 내리는 것보다도 더 적겠죠. 10에서 15%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한 변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다릅니다. 핸드드립은 3분에서 10분 정도를 커피를 내린다고 할 때, 이 더치커피는 찬물에서 내리는데 최소한 3시간에서 10시간, 때로는 20시간까지 커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내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물을 만나는 시간과 많은 시간 커피 물을 만나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이 더치커피는 시간에 따라서 카페인에 녹여내는 양도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노는 가루를 아주 가늘게 하기 때문에 농도가 녹아나는 성분들이 많고 뜨거운 물로 내리는 것들이 빠른 압력을 내는 아메리카노보다는 덜 강하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에스프레소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어느 것이 카페인이 적다 많다고 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더치커피도 동일하죠. 실제 카페인을 녹여내는 온도가 뜨거운 물에는 더 많습니다. 가루 굵기가 다르고 물의 온도가 다 다르고 내리는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카페인이 어느 것이 더 많다 적다의 논쟁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논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업체가 또 어떠한 매니아가 커피를 어떻게 내리느냐, 가루를 더 굵게 하느냐, 더 가늘게 하느냐, 물의 온도를 더 높게 하느냐, 차게 하느냐,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더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커피의 향미 성분도 달라지고 또 커피의 카페인의 추출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더치커피는 쓴맛이 덜하더라, 또 상대적으로 괴로운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커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볶은 강배전 커피 또는 쓴맛이 나는 온두를 그대로 사용해보면 실제로 쓴맛이나 괴로운 맛들이 덜 녹여납니다. 찬물에 그 괴로운 성분들을 돌려낸다는 것이죠. 이 더치커피는 먹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온도의 질을 좋은 걸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에는 위험한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뜨거운 물 90도 이상 95도 96도 이 뜨거운 물로 커피를 녹일 때는 박테리아나 또는 균들이 소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질 온도일 때는 찬물에는 그대로 그 균들이나 또는 독성들이 그대로 녹여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커피를 내리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불량두가 섞이지 않은 온두, 스페셜티 커피, 아라비카종 최소한 8%, 7%, 6% 고급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이 커머셜, 불량두가 섞인 커피 아무리 골라내도 밭에서 농부들은 그 품질을 압니다. 질 낮은 커피를 사용한 이러한 커피들을 아무리 추출의 방법에서 뛰어난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이 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건강치 않습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더치커피, 콜드브루, 예를 들어서 콜드브루가 유통기간이 30일, 한 달 그 이상이라면 위험하겠죠. 실제로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처리를 했겠죠. 커피는 첨가물이나 또는 어떠한 인위적인 처리가 되어지면 그 본질의 것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더치커피를 내리는 분들은 좋은 온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양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치커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2편에 다시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더치커피에 대해 동영상을 요청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 매니아들이나 또는 업소를 하는 사장님들이 아주 유익한 방법으로 이 더치커피를 잘 내려서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2편에 잘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부탁하기는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 몸을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때로는 3잔, 365잔, 1000잔 이상을 마시는 먹거리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나 완전히 녹여서 우리 몸에 흡수가 너무 잘 되게 만드는 완전 식품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마십니다. 아주 상큼한 과일차에 가까운 그런 커피를 드셔야 건강합니다. 커피는 재료가 과일입니다. 과일차가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과일차에 가까운 커피, 식어서도 한 잔의 커피가 맑고 깨끗하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커피를 위해서 제가 계속 진행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또 이러한 유익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